주말. 내가 이런 호사를 누릴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현재 넌 이런 참한 아가씨가 있었으면 미리 말하지 그랬어.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평소에 얘기했잖아. 우리 미래 이쁘지 않아? 넌 벌써 아내 편 드는 거니? 아가, 우리 아들이 너보다 한없이 부족한 거 다 알고 있지만 잘 부탁해. 첫째랑 다르게 여자한테 통 관심이 없어서 결혼이나 하려나 싶었는데 이렇게 참한 변호사 며느리 데리고 올 줄 알았겠니? 솔직하게 말해서 집안이랑 학벌이 좋으면 그만큼 배운 게 많아서 잘 살더라. 나 보렴. 잘 살고 잘 배우니까 애들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사는 거잖아. 뭐든 좋은 게 최고야. 그렇군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전 그렇게 집 자체가 풍족한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노력해서 이렇게 성공한 거라 저 같은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언제 널 탓했니? 너무 예민하게 듣지 마렴. 솔직히 가게 하나 운영하시는 거면 어느 정도 잘 사는 거 아니니? 그런 의미에서 첫째는 마음에 안 든다니까. 엄마, 형수님이 잘하잖아. 솔직히 엄마랑 형을 그렇게 챙기는데 충분히 잘하시는 거 아니야? 엄마가 그렇게 대하는 거 알면 형이 얼마나 난리치겠어. 어머, 내가 뭐라고 했니? 아, 그러고 보니 너흰 결혼하면 어떻게 살 거니? 이왕이면 집 근처에 신혼집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내가 아들 둘만 바라보고 살아서 그런지 곁에 좀 더 두고 싶은 거야. 우리 미래 착하고 똑똑하니까 잘 이해했지? 아니요, 어머니. 집은 저희 직장 사이에 구할 생각이에요. 어머님 댁 근처로 가게 되면 제 직장이 너무 멀어지는걸요. 사건 조사하느라 야근도 자주 하는데 퇴근 거리도 멀면 힘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니? 자고로 첫 집은 시댁 근처로 하는 거야. 그래야 내가 가끔 가서 반찬도 해주고 하지 않겠어? 어머니, 저희는 그렇게 어리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두 사람 집이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되도록 안 오셨으면 해요. 집안일도 저랑 이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공평하게 할 생각이라 신경 쓰실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지한테 집안일을 시키겠단 거야? 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남자가 부엌에 발을 들이면 안 되는 거 몰라서 그래. 여자가 집안일을 해야지. 그럼 제가 일 안 해도 되는 거죠? 맞벌이라는데 퇴근 후에 집안일까지 독박으로 하란 건 아닌 것 같아요. 현지 씨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어? 당연히 아니지. 엄마, 이건 우리들이 조율할게. 요즘 세상에 그런 거 같이 안 하면 이혼당하기 딱 좋은 거 몰라서 그래? 그리고 나도 힘든데 일이 많은 미래는 어떡했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건 말하지 마. 너 뭐 잘못 먹었니? 네가 뭐가 부족해서 집안일을 하겠단 거야? 그리고 사무실 주인이면 시간 정도는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니? 다른 변호사들은 개인 시간 만들어서 집안어른들 한 번씩 찾아뵌다고 하는데 어찌된 게 얜 반대로 행동하니? 만약 마음에 안 드시면 저도 결혼 재고해 보도록 할게요. 어머니 입맛에 맞는 며느리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미래야. 엄마는 왜 그래? 그냥 같이 해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무자르듯이 네 영역이니까 네가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어디서 큰 소리니? 그럼 저게 맞다고 말하는 건 아니겠지? 아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역할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야. 만약 네 아빠가 들었다면 크게 경을 쳤을 거야.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 아니니? 지금부터 틀을 잡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서 그래. 집안일 한 번 안 해본 애가 뭘 하겠다고 그래? 나도 할 줄 알아. 엄마가 지금까지 못하게 해서 그렇지 내가 더 꼼꼼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어찌됐든 간에 난 미래랑 결혼할 생각이니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마. 그날 저녁. 아가, 현지애미야. 네, 어머니. 근데 제 번호는 어떻게 알고 연락하셨어요? 현재가 씻고 있길래 찾아서 연락한 거야. 넌 아무리 경우가 없어도 그렇지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가?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요.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안 맞을 거면 굳이 시간을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설마 저한테 뭐라고 하시려고 연락하신 거예요?
넌 엄마랑 아들 사이에 그렇게 벌려놓고 싶은 거니? 아니요. 잘 지내면 좋은 거죠. 근데 제가 굳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만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현재 씨와 제가 가정을 꾸리는 건데 어머니가 벌써부터 훈수를 두시면 갑갑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 너네 알아서 해라. 대신 나중에 우는 소리 할 생각하지 마라. 반찬해주는 시애미가 어디 있다고 하니? 내가 내 아들 집에 허락받고 가는 것도 웃기는구나. 이제는 허락받는 게 맞죠. 어머니 공간이 아니라 저랑 현재 씨가 사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가족이 될 사이니까 이번엔 넘어갈게요. 하지만 다음부턴 이런 식으로 번호 찾아서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잠시요. 참, 무슨 이런 애가 다 있어? 현재 걘 눈이 참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드세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근데 넌 이게 뭐니? 반찬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게 말이 되니? 죄송해요. 시간이 촉박해서 다 만들지 못했어요. 어디서 손들이내리 데리고 와선. 내가 내 아들 앞에서 말은 안 하겠지만 발목 잡는 날에 가만히 안 둘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 집이 가난하면 미래처럼 직업이라도 줘야지.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우리 집안에 기어들어와? 죄송해요. 제가 많이 부족한가 봐요. 이러니까 내가 화병이 안 나겠어. 사돈은 무심하시기도 하지.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뭐 하나 남겨주지 않으셨으니 말이야. 아휴, 그냥 다 버려. 입맛만 뚝 떨어져갖고. 나였음 쪽팔려서 집을 나가기라도 했을 텐데 무슨 염치로 얹혀 사냐 몰라. 그날 밤. 여보,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아니야. 내가 안 좋긴 무슨. 그냥 피곤해서 그렇지 않을까? 하긴 요즘 많이 바빴지. 어머니가 무리하게 시키는 거 없어? 뭐만 하면 당신한테 가서 따지시잖아. 하지 말라고 해도 듣지도 않고 말이야. 괜찮아. 내가 돈 벌러 나가는 것도 아닌데 집에서 이거라도 해야지. 그렇다고 어머님한테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 나도 힘들면 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어. 하지만 힘들면 바로 말해야 돼. 그거 참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 안 그래도 유산 때문에 몸도 안 좋으면서. 어머님도 상실감 때문에 그러실 거야. 그렇게 기다리던 손주를 유산했으니까 나한테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어. 그니까 조금만 더 참아보려고. 당신 걱정돼서 그렇지. 그냥 우리 분가할까? 여기서 벗어나면 스트레스도 줄어들 거 아니야. 뭐든지 참으려고 할 필요 없어. 많이 힘들어지면 그때 말해줄게. 분가한다고 하면 분명히 뭐라고 하실 거잖아. 이제 현재 씨도 결혼하면 관심이 덜해지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갈 상황이 안 되잖아. 내가 많이 노력할게. 그러니까 조금만 버텨줘. 우리 분가해서 잘 살자. 안녕. 어머,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줄 알겠어. 오늘 결혼하는 사람들 중에 으뜸인걸.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형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결혼한다는데 당연히 와야지. 결혼 진심으로 축하해. 우리 집안에 변호사 며느리가 들어올 줄이야. 누군 집에서 놀고 먹는데 누군 이렇게 훌륭한 직업도 갖고 있고 말이야. 어머니, 근데 밖에 손님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래도 신랑 어머니인데 손님 맞이하셔야죠. 아, 형님 혹시 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응, 그렇게 할게. 어머니, 저 동서 조금만 도와주고 갈게요. 아유, 이제 손님 올 시간이네. 넌 우리 세아가 불편하지 않게 옆에서 도와줘. 고마워, 동서. 일부러 나한테 도와달라고 한 거지. 아, 눈치채셨어요? 어머님이 형님을 막대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그러긴 했어요. 근데 어머님은 왜 그렇게 형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못나서 그렇지. 손주 안겨드릴 수 있었는데 몸이 안 좋아서 유산도 되고. 그렇다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니까 말이야. 어머님한텐 눈에 차는 며느리가 아닌걸.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괜찮아. 그래도 오늘은 좀 편하게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럼 저랑 같이 손님 맞이해 주시면 안 돼요? 사실 제가 가족이 없다 보니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거든요.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날 저녁. 현지 씨,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어머님은 형님을 싫어하시는 거야? 응? 에이,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형수를 얼마나 알뜰살뜰 생기는데 저번에 형수가 두 번째 유산했을 땐 약까지 지어서 보내는걸? 그래? 하지만 내가 결혼식 때 봤던 건 다른걸. 어머님이 내 앞에서 형님을 그렇게 무시하던데 난 그래서 어머님이 싫어하는구나 싶었지. 에이, 그런 거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자기가 하도 사건 같은 걸 접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걸 거야. 우리 형이 형수를 얼마나 아끼는데 그러겠어? 만약 알면 엄마한테 엄청 난리쳤을걸? 그래? 내가 예민하게 생각했나 보다. 하긴 나도 결혼 준비하느라 힘들었으니까. 그치. 그니까 이번에 제주도 가는 거 푹 쉬고 오자. 아, 그러고 보니 돌아오면 집에 들르라고 하시네. 가족된 기념으로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자기 생각은 어때?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 그래야지. 일주일 후. 어머니, 저희 왔어요. 어머, 세아가 왔어.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어. 현지랑 만재는 밖에 있지? 네. 집에서 편하게 드시지 밖에서 바비큐라뇨.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죄송하네요. 아, 형님, 저 다녀왔어요. 동서 왔어?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런지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넌 인사 있으면 들어가서 준비나 해. 아가, 넌 나랑 같이 얘기나 나눌까? 이번에 맛있는 과일도 좀 사놨거든. 그놈이야, 우리 세아가 먹게 과일 좀 깎아주고 준비해. 어머니, 저도 도울게요. 형님 혼자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유, 말도 마라. 내가 괜히 그러는 줄 아니? 배운 거 하나 없는 애라서 내가 다 가르치는 거잖아. 못 살던 애면 집안일이 거의 능숙하다고 하는데 애는 아직 마음에 드는 구석이 단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다니까. 둘이 같이 하면 서로 보고 배우니까 더 좋지 않을까요? 형님 혼자 고생하면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어머니 앉아서 푹 쉬고 계세요. 형님,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아, 아니야, 동서. 내가 다 준비하면 돼. 오늘 처음 만났는데 일 시키면 내가 얼마나 미안하겠어. 그니까 가서 쉬고 있어. 괜찮아요. 같이 하면 금방 끝나잖아요. 이거 밖에 갖고 가서 시팅하면 되는 거죠? 잠시 후. 우리 집안에 이런 형사가 어딨니? 세아가 우리 집에 온 거 환영한다. 그나가 네가 세아가 많이 도와줘야 돼. 집안에 새로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네가 잘 알잖니? 네. 동서, 혹시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이것저것 알려줄 테니까. 네, 감사해요, 형님. 그나저나 다음 달에 증조 할머니 제사 있는 거 알고 있지? 세아가 제사 준비가 처음일 테니까 첫째한테 많이 배우도록 해. 며느리가 원래 그런 거 준비하는 건 알고 있지? 네? 그치만 어머니, 제가 다음 달엔 재판 일정이 꽉 잡혀 있어서 시간을 빼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제사 원래 안 지내지 않았나요? 전 현재 씨한테 그렇게 들었는걸요? 이제 둘 다 장가를 갔으니 제사를 지내야 되지 않겠어? 우리 집안 사람이 됐는데 후대한테 존중받으려면 너희도 극진히 모셔야지 않겠어? 설마 집안 행사보다 일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 하려는 건 아니겠지? 그래도 이건 의뢰인이랑은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법원에도 이때 공판이라고 돼 있는데 변호사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어떡해요. 그럼 지금 시댁 어른 제사 때 안 오겠다 이 말이니? 어머, 너 정말 웃기는 애구나. 집안 어른부터 잘 모셔야 너희가 조상복을 그대로 받는 거야. 남의 집 사정 해결해 줘봤자 뭐 하겠니? 잔말 말고 그땐 일정 비우도록 해. 어머니,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건 안 돼요. 그럼 제 고객한테 제가 있으니 소송은 다음에 하죠. 이렇게 말하나요? 이건 의뢰인과의 신뢰 문제라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음식은 누가 하란 거니? 그냥 맡겨도 되지 않을까요? 요즘 그런 거 잘해주던데 굳이 저희가 구슬땀 흘려가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저나 형님은 음식 하는데
현재 씨나 아주버님은 뭘 하나요? 자기의 조상 제사상을 차리는 건데 생판 남이 며느리들만 고생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정신 나갔니? 내가 첫날부터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래. 그럼 너희 집은 남자가 음식을 한다 뭐 그런 거니? 네. 부모님 생전엔 아버지가 모든 준비 다 하셨어요. 엄마가 옆에서 보조했고요. 전 그런 환경을 보고 자란 터라. 나? 넌 안 되겠다. 오늘이 버르장머리 고쳐놓든가 해야지. 어머, 이거 안 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새아가 버릇 좀 고치겠다는데 막아서? 하지 말라고 데리고 온 거 아니야. 내가 엄마랑 산 세월이 얼만데 그거 하나 모르겠어. 미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 애초에 결혼하기 전에 나랑 합의 본 거니까. 뭐? 너 미쳤니? 제정신이야. 네가 왜 제사상을 차려? 음식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면서 뭘 하겠다고? 배우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전에 얘기 들었는데 맞는 말이잖아. 우리 조상님 상을 왜 미래랑 형수가 차려야 돼? 그럼 누가 하는데? 네 말이 맞다고 치자. 일 안 하니? 언제 준비할 생각인데? 반차 쓰던가 하면 되지. 나야 월급 받는 사람이지만 미래는 아니잖아.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엄마도 뭐라고 하지 마. 그때 형님, 미리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지 마세요. 괜찮다고 하지도 말란 의미예요. 하지만 어머님이 엄청 화내실 거야. 그냥 내가 해도 되니까 그러지 마. 형님이 좋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좋을까요? 지금도 아주버님이랑 현재 씨 뒤에서 괴롭힘 당하고 있으시잖아요. 동서도 그렇게 느꼈구나. 난 괜찮아. 다른 사람들은 일이라도 하는데 난 그렇지 않잖아. 집에서 놀고 먹는데 그런 것도 안 한다고 혼나는 것보단 나 혼자 준비하는 게 나은 걸. 차라리 다른 걸 하시는 게 어때요? 차라리 직장을 다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돈 가르려는 방법도 있고요. 언제까지 소갈이만 하실 생각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겠어. 어머님 말씀이 맞잖아. 난 동서처럼 좋은 학연을 지닌 것도 아니야. 근데 집은 또 찢어지게 가난해. 배운 거 하나 없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형님은 동생들 돌보려고 여러 가지 일했다고 현재 씨한테 들었어요. 그 경험을 살려서 작은 가게 같은 거라도 하면 좋잖아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도 하나의 큰 재능이에요. 나한테 정말 그런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동선 날 안 지 얼마 안 됐잖아. 얼마 안 돼도 사람은 알 수 있는 거예요. 형님, 제가 도와드릴 테니 한 번만 도전해보시면 안 될까요? 사실 지인 중에 편의점 점포를 정리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형님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일하시면 어머님도 더는 업신여기지 않을 거예요. 동서, 왜 그렇게 하는 거야? 혹시 내가 불쌍해? 동서랑 다르게 어머니한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내가 불쌍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형님 자체가 불쌍해서라기보단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자존감이 떨어진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형님도 시작하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인걸요. 이런 가게는 학연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어떠세요? 하신다면 제가 지인분께 말해서 자리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동선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다 망하면 어떡해. 형님 충분히 잘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재능 있으신걸요? 그저 어머님에게 들은 말들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져서 자신감을 잃으신 거예요. 알았어. 동서가 그렇게 말하니까 한번 그 사람한테 얘기해볼게. 그래도 인수 받으려면 천단임 필요할 거잖아. 그럼 저도 연락해서 약속 잡아보도록 할게요. 며칠 후. 여기가 이제 내 가게인 거야? 생각보다 자리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저렴하게 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괜찮아요. 그분도 사정이 있어서 급하게 넘기는 거라 만족하셨는걸요. 이제 형님도 가게를 운영하는 만큼 집에서 어머님에게 무시당할 필요 없어요. 충분히 잘하실 수 있으시니까 언제나 떳떳하게 행동하는 건 어떨까요? 고마워, 동서. 내 생명의 은인인 것 같아. 사실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하게 다 하는 동서가 많이 부러웠거든. 어머님 말대로 내가 한참 모자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 많이 했는데
동서 덕분에 기운 많이 차릴 수 있었던 것 같아. 정말 고마워. 뭘요?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힘든 일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주세요. 저도 힘 되는 대로 도와드릴게요. 응, 정말 고마워. 그 주 주말. 어머니, 무슨 일로 찾으신 거예요? 내가 어이가 없어서 불렀다. 작은 애미야, 너 지금 큰 애미한테 무슨 바람을 넣고 있는 거냐? 뭣도 못하는 애가 갑자기 가게를 운영한다는 게 말이 돼? 그러다 망하면 그 빚은 누가 갚으라고 이러는 거야? 망하다뇨. 형님 충분히 잘 꾸릴 수 있는 분이세요. 며칠 안 됐지만 꾸준하게 매출이 있어서 망하기 어려운 직종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밖에서 이렇게 벌어오면 좋지 않으세요?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하라고 그래? 아, 지금 일한다고 집에 먼지 쌓인 거 봐라. 내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지적해야겠어. 큰애미 너도 대책 없이 바깥 일을 한다고? 네 주제에 그게 가당키나 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제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동서 말 듣고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제대로 된 학교 하나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일을 못할 정도로 형편없진 않단걸요. 어머니는 항상 제 집안이랑 학벌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데 그게 필요 없는 직업군도 꽤 있더라고요. 뭐? 여품 번다고 니가 뭐라도 되는 거 같지? 아, 이래서 배운 거 없는 애들이 무섭다니까. 그리고 작은 애 너도 대단하구나. 순종하는 애를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누가 알았겠니? 전 그저 길을 만들어드렸을 뿐이에요. 칭찬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미래야, 오늘 엄마한테 갔다 왔어? 아까 전화 와서 노발대발 하시더라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엄마가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들었거든? 형님이 일하시게 됐잖아. 내가 아시는 분 가게 인수받을 수 있도록 한 게 마음에 안 드셨나 봐. 그래서 한 말씀 하시길래 감사하다고 하고 왔어. 현지 씨가 봐도 내가 문제 있어? 영수가 이러면 좋은 거긴 하지. 형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준비하는 며칠간 얼굴이 엄청 밝아졌다고 들었거든? 사회생활을 적당히 해야 삶을 느끼는 거야. 어머님이 평소에 형님 어떻게 대하는지 아주버님이랑 현지 씨는 모르잖아. 두 사람 없을 때 쥐잡듯이 잡으셔. 집안이나 학벌 같은 걸로 무시도 많이 하시는데 형님 가족까지 들먹이면서 가정교육 운운하시거든. 그런 걸 참고 계시는 걸 계속 보니까 자꾸 눈이 가서 기회를 드린 거야. 엄마가 형수를 그렇게 대하고 있었다고? 에이, 설마. 평소에 우리보다 더 챙기는걸? 내가 그런 걸로 거짓말 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얻는 이득이 뭔데? 아들들 앞에서야 며느리에게 잘하시지. 근데 딱 뒤도는 순간 180도 달라지시는 게 어머니야? 그럴 리가. 미래 네가 오해하고 있는 거겠지. 아휴, 그렇게 생각해. 내가 백날 얘기해봤자 직접 보지 못하면 안 믿을 거잖아. 얼마 후. 형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동서, 내가 아까 가게 갔다가 집으로 일찍 들어갔는데 집에서 손님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인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춘자라는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며느리 잘하던네 하시더라. 춘자요? 어머니 성함은 강진숙이시잖아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말씀드렸더니 개명한 거라고 하시네. 이름이 촌스럽다고 공장 다니실 때 바꾼 거래. 어머님이 항상 자기는 잘 살았고 명문을다운 사람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분께 얘기를 들어보니 시골에 있는 중학교까지만 다니시고 공장에서 일하셨대. 그러다가 아버님을 만나서 결혼한 거라고 하시는 거야. 솔직히 안 믿겨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더니 맞다고 졸업사진까지 보내주시는 거 있지? 그럼 그동안 형님한테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란 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어머님은 나랑 다른 게 뭐야? 내가 그동안 그런 말 왜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얘기 듣고 집에 들어가니까 집안일부터 시키더라. 형님, 억울한 게 있으면 부딪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형님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받은 대우만 얘기해도 놀라실 거예요. 그니까 한번 진지하게 대화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 봐야겠어.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젠 아닌 것 같아. 조언 고마워. 그날 저녁. 애미야, 반찬이 이게 뭐니? 이래서 만재가 먹고 힘이라도 내겠어? 죄송해요. 저도 일하고 오느라 반찬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밖에서 일을 하겠다고 난리라니.
요즘 청소 상태도 예전 같지 않은데 그냥 만지한테 가게 운영하라고 하고 집안일이나 해라. 어디서 여자가 바깥에 돌아다니겠단 거니? 어머님, 제가 일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왜 항상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동서는 맞벌이 하고 있는데 거기엔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게 너랑 똑같니? 나나 걘 학벌이 얼마나 좋아. 근데 넌 뭐 하나 갖춘 게 있어? 아무것도 아니면서 고개 빳빳하게 들어.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자꾸 그러시면 저도 참지 않을 거예요. 니까지 이렇게 못 참으면 어떡할 건데? 어이구야, 무서워서 살겠니? 나중에 누가 올지 한번 두고 보자고요. 일주일 후. 이렇게 가끔씩이라도 만나서 밥 한 끼 하니까 얼마나 좋아. 안 그러니? 재수씨, 종종 와서 미연이 말동무도 해줘. 그동안 혼자여서 많이 외로워했거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챙기도록 할 테니까요. 근데 어머니, 저희랑 만나서 식사하는 게 좋으시면 잘 대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어머,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안 그러니 만재야? 저희한테 잘해주셨다고요? 동서한텐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저한텐 왜 그러셨어요? 제가 그동안 무슨 일 당했는지 만재 씨한테 말해볼까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동안 폭언을 들어왔어. 앞에선 잘해주는 척 뒤에선 180도 돌변해서 한유 부리듯이 했고 매번 집안이니 직업 같은 걸로 차별 대우했어. 근데 동서가 그러더라. 난 아무 잘못 없다고. 생각해보니까 난 잘못한 건 없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싶었어. 엄마, 내가 미연이 괴롭히지 말라고 했지. 대체 왜 그랬던 거야? 넌 엄마보다 저런 애 말을 믿는 거니? 사람 음해하는 거 봐.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 그놈의 가정교육. 어머니,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랑 뭐가 다르세요? 저번에 친구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장 들어가셔서 일하셨다면서요. 그러다가 아버님이랑 만나서 편하게 살기 시작하셨잖아요. 네가 그걸... 매번 명문대 나오셨다고 해놓고 중학교 졸업이 끝이셨고 잘 살았다더니 그렇지도 않았죠? 집안 자체가 풍족했다면 대학까지 손쉽게 나오셨을 거니까요. 듣기로는 시골에서 땅 빌려서 농사 짓던 집이라고 하던데 말이에요. 어머니, 형님이 마음이 착하시니까 이혼 같은 얘기 안 꺼낸 거예요. 만약 형님이 그런 쪽으로 마음을 먹었다면 책임은 어머니 몫이었을 거예요. 아주버님, 그동안 형님께서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시집살이도 폭력인 거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공간에 두는 건 해선 안 되죠. 만약 이 사태가 심하다고 생각된다면 분가를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 그래도 오늘 얘기 들으니까 그래야겠단 결심이 서. 엄마, 우린 빠른 시일 내로 짐 정리해서 나가도록 할게. 무슨 말이니? 그럼 이 넓은 집은 누가 관리하란 거야? 그건 엄마가 해야지. 그리고 관리를 못할 정도면 그땐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게 좋은 거고. 그동안 엄마가 미연이를 진심으로 아껴준다고 생각했는데 설마 뒤에서 이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원래 분가할 생각이었는데 나도 이게 편하니까 차일피일 미뤘던 건데 엄마 말 들어보니까 안 되겠다. 우린 나갈게. 만재야. 부모랑 자식 사이 벌려놓으니까 그렇게 속이 시원하냐?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되노? 어머니, 진짜 모르시겠어요? 남의 집 귀한 딸을 그렇게 대했는데 안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하셨냐고요. 만약 어머님께서 저희를 진심으로 아껴주셨다면 저희도 그만큼 존중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어요? 자기도 가지지 못했던 풍족한 집안, 뛰어난 학벌을 며느리에게 강요했죠. 그걸로 사람을 차별하기나 하시고 그걸 자격지심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세요? 사람 사는 거 귀천은 두지 말자고요.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음 잘 굴러가고 있는 우리 집안이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거야. 어쩌다가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 사단이 난 건지 모르겠다. 타인에게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알면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줄 알겠어요? 어머니가 애초에 며느리에게도 잘해줬다면 이런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저희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주 씨한테도 오지 말라고 해놓을게요. 그때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으면 말을 했어야지. 바보처럼 왜 그렇게 참았던 거야? 당신 어머니잖아.
우리마저 없으면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사시라고 그러겠어. 내가 참으면 된다 했는데 날 비난하는 말들이 점점 자존감을 잃게 만들더라.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모자라서 당신한테 패만 끼치는 걸까? 이런 생각만 하게 됐어. 근데 동서가 그러더라.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나도 재능이 있으니까 바깥일 해보라고 권해주기도 했어. 그래서 갑자기 편의점을 인수하게 된 거야? 난 당신이 급하게 하고 싶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난 줄 알았어. 근데 너무 즐거워하니까 말하지 않았던 거고. 가게에서 일하니까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 매출도 꾸준하게 있다 보니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말이야. 이제 떳떳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집에 오면 어머니 폭언 때문에 예전의 나를 돌아가더라. 그동안 당했던 가스라이팅 때문인지 반항 같은 것도 나오질 않았어. 어머니가 봤을 때 난 한없이 부족하구나 싶었는데 그렇게 괴롭히던 학벌 집안이 거짓말이래. 내가 그거 알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 아, 이 사람은 그냥 날 괴롭혔던 거구나. 나랑 별반 다르지 않으면서 그저 시어머니란 지위를 이용해 사람을 헐뜯고 비난했구나. 딱 그것뿐이었어.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거고.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난 힘들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우리 앞에선 널 그렇게 챙기니까 이제 마음이 풀렸구나라고 생각했었고. 지난 8년간 고생하게 해서 미안해. 우리 이제 분가해서 엄마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살아가자. 나도 당신 마음 풀릴 때까지 엄마한테 연락하지 않을 생각이야. 남의 자식 가슴에 구멍을 내셨으면 자기 가슴에도 구멍이 나 보셔야지.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나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해서. 그날 밤. 형,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그러고 보니 오늘 저녁 먹는다고 하지 않았어? 퇴근하고 가려고 했더니 바로 집으로 오라고 해서 차 돌렸잖아. 현재야, 난 당분간 엄마 볼 생각이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미래도 말을 안 해주니까 내가 알 길이 없잖아. 혹시 형수랑 엄마랑 싸우기라도 한 거야? 미연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겨우 결혼했고. 근데 8년 내내 어머니한테 폭언을 듣고 살았어. 그걸 알았을 때 내 심정이 어땠는지 알아? 미연이한테 미안한 마음밖에 없더라.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미웠어. 네 앞에선 그렇게 잘해주는 척 하더니 뒤에선 며느리들을 쥐잡듯이 잡더라. 에이, 마음 여린 우리 엄마가 그런다고? 형이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물론 가끔 서운한 걸 틱틱 내뱉긴 하지만 그렇게 사람 무시할 정도로 엄마가 생각이 없진 않잖아. 아니, 현재야, 너랑 내가 아는 것만이 모든 게 아니야. 너랑 난 엄마한테 소중한 아들이지만 미연이나 재수 씨는 아들을 빼앗아간 여자일 뿐인걸. 엄마 믿고 싶은 마음 알겠지만 그러면 안 돼. 엄마도 가난한 집에 중졸이면서 미연이를 그렇게 무시해? 난 당분간 찾아뵐 일 없을 거야. 그니까 보고 싶으면 따로 만나도록 하자. 잠시요. 방금 형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엄마가 정말 형수를 그렇게 괴롭혔어? 그럼 진작하지 말라고 말을 했어야지. 지금까지 꼭 참다가 이제 와서 뭐 하시는 거야? 그게 말처럼 쉽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어머니한테 오랜 시간 동안 폭언을 당했어.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근데 그건 알고 있어? 형님처럼 가스라이팅으로 정신적 피해 입은 거 처벌 대상 되는 거. 엄연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거야. 가족인데 범죄라니. 아무리 그래도 너무 나갔다. 엄마가 그냥 그랬겠어? 솔직히 형을 어떻게 키웠는데 자기 기준에서 부족한 며느리가 들어오면 마음이 상하지. 당신은 이게 이해가 되는구나. 난 절대 안 되던데.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닌 건 알고 있잖아. 그래, 엄마가 잘못했다고 쳐. 근데 범죄니 처벌이니 그런 말은 하지 말잔 거지. 가족인데 서로 보듬어야 되지 않겠어?
난 못하겠는데. 나야 인건 인거고 아닌 건 아닌 사람이라 지금까지 딱딱 말해서 폭언 같은 건 없었지만 지난 몇 년간 꾸준하게 당한 형님은 무슨 잘못인데? 그리고 정말 뛰어난 집안의 명문대를 나왔으면 몰라.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 당신은 그럼 어머니 편 서. 난 형님 편 들어줄 거니까. 알겠어? 그리고 이 집은 내가 해왔으니까 어머니 편 들 거면 시댁가 쓰자. 잠시요. 제정신이야. 네가 감히 내 아들을 집에서 쫓아내는 게 맞니? 네. 얼굴 보면 속이 터질 것 같아서 보냈네요. 어차피 어머니도 집에 사람 없어서 외로울 거 아닌가요? 말동무 좀 하려고 보냈는데 마음에 안 드신다면 어쩔 수 없고요. 아? 참, 너 지금 뭐 하자는 거니? 이렇게 행동하라고 부모가 가르치든? 전 제 생각대로 하는 거라서요. 아, 맞다.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카드 제 거거든요. 정지한다고 전해주시겠어요? 그럼 전 내일 출근해야 돼서 이만 끊을게요. 카드를 정지해? 그래, 해라. 내 아들이 능력 하나 없는 줄 알아? 네, 없어요. 아, 어머니한테 말 안 했나 보구나. 사실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해서 당장은 괜찮아도 그다음부턴 수입 없을걸요? 저희가 생활비를 반반 내서 살고 있는데 그거 지장 안 갈 자신 있음 쉬라고 했거든요. 그 직장을 그만둔다고? 거기가 어떤 곳인데? 현지야! 현지야! 몇 주 후. 오랜만이야, 동서. 그동안 이사한다고 바빠서 연락도 못했네.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는걸요. 이번에 간 곳이 괜찮다고 들었는데 어때요? 주위 환경도 좋은 것 같아. 우리 형편에 매매는 힘들어서 전세로 들어갔거든. 집이 깔끔한 것도 있지만 어머니랑 멀어지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것 같아. 강압적으로 해야 되는 게 없으니까 내 생활 루틴을 만드는 것도 편했고. 아주버님은 괜찮아요? 연락 안 한다는 얘긴 들었는데 사실 자식 입장에서 부모를 외면하는 건 어렵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별거하고 있는 거고요. 나도 걱정 많이 하긴 했는데 괜찮아. 오히려 나보다 노발대발하는 거 있지? 그리고 자신감 가지라고 평소에 이것저것 많이 챙겨줘.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사람을 만났나 모르겠다니까. 형님이 그만큼 열심히 하셨으니까요. 근데 어머님한테 전화 안 오세요? 전 가끔 와서 용서를 구하면 받아주겠다고 하는데 왜 저러시나 모르겠다니까요. 난 안 하고 있어. 애초에 그 사람이 내 휴대폰에서 어머니 전화 차단한 것도 있고. 가끔 밖에서 전화 받고 씩씩거리면서 들어오긴 하는데 어떡하겠어? 성격이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엔 이런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이 훨씬 보기 좋은 거 있죠? 응? 누구지? 잠시요. 이제 살다 살다 멋대로 들어오시는 건가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집에 오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오은이야, 너희들이 여기서 작당 모이라도 하고 있었나 보지? 지금 우리 집안 파탄 내놓고 너희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네, 전 잘 먹고 잘 살 건데요. 아휴, 어머님 뭘 보고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남의 집 문 닫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 주거 침입인 거 모르세요? 제가 손수 신고 넣어드릴까요? 뭐야? 나 때문에도 시어른이 하늘이었는데 요즘 애들은 싹수가 노랗다니까. 작작하세요. 남의 집 멋대로 들어와 놓고 뭐 하시는 건데요? 싹수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때를 찾고만 계세요. 요즘 어머니 같은 시어른이면 결혼 전에 파혼하는 시대예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연륜을 보이든가 해야지. 떽떽거리면서 때만 쓰면 다 해결되나 보죠? 뭐야? 네가 돈 좀 번다고 지금 정신이 나갔지? 가진 거 없는 게 어디서 온성을 올리고 난리야. 여기서 올릴 생각인데요. 동서, 집에서 소리쳐서 미안해. 근데 이렇게 만난 거 그동안 쌓아둔 말 다 해야겠어. 어머님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요? 그거 아세요? 어머니 친구분들 요즘 제 편의점 가서 얘기하고 가시는 거요. 제가 어머니 며느리라고 했더니 와서 이거저거 사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거기다가 어머니가 만약이라도 말해볼까요? 쪽팔려서 얼굴이라도 들고 다니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지금 시모 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야? 아, 이게 다 둘째 네가 잘못 들어와서 이런 거 아니야.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집 평온했을 거야. 아니요. 언젠가는 터질 일이었어요. 그저 동서 덕분에 용기를 갖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어머니, 인생 그렇게 사시지 마세요. 나중에 연세 더 드시면 우리 말고 부양해줄 사람 있어요? 그렇게 똥꼬집 갖고 늙으시면 어머니만 힘들어지시는 법이라고요. 아직 반성하는 김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다음 만남은 몇 년 후가 되겠네요. 나가세요. 애초에 멋대로 집에 들어온 건 어머니시잖아요. 당장 나가세요. 어머, 먼저 올라가면 어떡해. 어머, 얼굴이 왜 그래? 이형서, 지금 우리 엄마 괴롭히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잘해주는데. 말 똑바로 해. 잘해줘. 눈에 씌인 콩깍지는 벗는 게 어때? 그럼 이거라도 보고 말할래? 이게 뭐야? 엄마가 정말 이랬어? 형수랑 미리한테 이런 말을 한 거야? 전에 어머니 걱정된다고 집에 캠 설치한 거 기억나? 거기 고스란히 찍혀있는 거 내가 저장한 거야.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평생 들어왔는데 아직도 어머님 편을 들고 싶어? 현재 씨, 부모만 자식을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자식도 엇나가는 부모에게 바른 길을 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훗날 누가 손해를 볼 것 같으세요? 지금 어머니한테 화난 그 이가? 아님 칼 같은 동서가? 우리 관계가 좋아지길 바라면 저딴 식으로 사람 가스라이팅하는 어머니나 탓하세요. 동서, 난 이만 가도록 할게.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리고 당신이랑 어머니도 나가. 당신은 오늘 일 생각해보고 결정해. 가족 사이 틀어지게 만드는 게 진정 누군지. 역으로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아빠가 자기 이렇게 괴롭혔으면 어땠을 것 같아? 역지사지 좀 해보란 말이야. 엄마, 일단 가자. 뭐? 내가 지금 왜 가? 이런 말 듣고도 그냥 가란 거니? 저런 개념이란 걸 죽 써서 먹인 거 한 대 패고 가야겠다. 엄마, 그만 좀 하라고. 지금 사람 얼마나 쪽팔리게 만들고요. 내가 이거 보기 전까진 그래도 엄마니까 믿으려고 했어. 근데 지금 이게 며느리한테 할 만한 발언이 맞아? 형이랑 내 뒤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좋았어? 진짜 쪽팔린다. 이런 사람이 내 엄마란 게 진짜 쪽팔려. 뭐든 말든 알아서 해. 그날 곰곰이 생각해본 그 사람은 짐을 싸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형이 외면해서 어떻게든 믿으려고 했다네요. 근데 제가 보여준 영상을 보더니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한번 호되게 당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바탕 하고 집으로 들어온 거라고 해요. 형님한테도 연락해서 그동안 안 믿은 거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하네요. 지금은 저한테도 잘하고 있어요. 처음엔 속이 터질 것 같아서 이혼이라도 해야 되나 싶었는데 요즘 하는 행동은 괜찮아서 기회를 한 번 더 줄 생각이에요. 어머니와는 어떻게 됐냐고요? 종종 연락이 오긴 하지만 그때마다 원망하는 말밖에 안 하셔서 거의 받지 않고 있답니다. 형님은 저희 집에 와서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며 속 시원해 하셨어요. 게다가 장사에 집중했더니 매출도 확 뛰어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세요. 그리고 좋은 소식도 한 가지 있었는데요.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지 지금은 임신 10주 차에 접어들고 있어요. 어머니는 자기 잘못을 모르면 손주를 안아보지 못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가스라이팅은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는 행위예요. 하나의 폭력이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도 하죠. 만약 주위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과의 연을 정리하는 건 어떨까요? 어느 날 저녁. 배 안 고파? 가서 밥 먹어. 너는? 너 아까 내내 자리 지킨다고 점심도 안 먹었잖아. 내가 뭐라도 사다 줄까? 아니야, 생각 없어. 그럼 나도 생각 없어. 이따 명호씨 오면 교대하면서 그때 같이 먹든지. 난 너랑 먹을래. 으이구, 일부러 나 밥 먹게 하려고 너도 안 먹는 거지. 고맙다. 회사 연차까지 써가면서 계속 장례식장에 같이 있어주고. 너도 우리 아빠 돌아가셨을 때 자리 지켜줬잖아. 그때 일이 고맙기도 하고. 내가 학교 다닐 때 엄마한테 밥을 좀 얻어먹었어.
감사하다는 의미로 네 곁 지키면서 나도 엄마 잘 보내드리고 싶어. 그러게. 너 나 없을 때도 종종 우리 집 와서 배고프다고 밥 먹었잖아. 우리 엄마가 하는 계란찜이 참 맛있다고. 그건 진짜야. 보통 계란찜 하면 질감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데 엄마가 해준 건 푸딩같이 아주 부드러웠단 말이지. 레시피까지 배워와서 우리 엄마한테 몇 번이나 똑같이 해달라 했는데 실패했었거든. 맞아, 나도 기억나. 얘기하니까 먹고 싶네. 우리 엄마가 해준 밥. 이래서 있을 때 잘하란 말이 있나 봐. 예전엔 엄마가 반찬 해준다 해도 싫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어. 장례식장에서도 벌써 이런데 집에서 엄마 유품 정리하려면 큰일 났다. 그때도 혼자 하지 말고 명호 씨랑 나랑 같이 해. 슬픔도 함께 나눠야지. 혼자 참으면 속병돼. 어. 근데 명호 씨는 어디 갔어? 아, 시어머님이랑 남편, 삼촌 와서 잠깐 얘기 나누고 있어. 그래도 시간 내서 오셨는데 이따 가실 때 인사 한번 더 해야지. 그럼 지금 잠깐 다녀와. 좀 있으면 승현이랑 해수 온대. 지금 인사 오는 조문객도 없고 빈소 한가하잖아. 그럴까? 그럼 잠깐만 다녀올게. 잠시 후. 삼촌, 엄마 모시고 와주셔서 감사해요. 원래는 제가 데리러 가야 되는데 경황이 없어서. 아니다. 같은 동네 사는데 뭘. 그냥 앞에만 내려다 주려다. 나도 와서 얼굴은 비춰야 될 것 같아서 와봤다. 네, 잘하셨어요. 이쪽에 앉으세요. 이모, 여기 사람 2명 왔으니까 식사 준비 좀 해주세요. 그 듣지 않니 가족들이 많진 않다 들었는데 의외로 조문객들이 있구나. 아, 아까만 해도 한가했는데 저녁 되니까 은희 친구들이랑 직장 동료들이 와서 자리가 좀 찼네요. 근데 아까 빈소에서 은희는 왜 상복을 정장을 입고 있던 거니? 아, 상주 완장을 차려면 무조건 양복을 입어야 된다나 봐. 그래서 치마 대신 양복으로 바꿨어. 그래, 간혹 외동딸이나 딸들만 있는 집 장례식장 가면 간혹 저렇게 딸이 상주 노릇하는 거 보긴 봤다. 네, 은희랑 장모님이 워낙 돈독했어서요. 엄마 보내는 길 끝까지 딸로서 책임 다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상주하고 싶대서 저도 하라고 했어요. 사실 그게 맞긴 하죠. 지 외동딸이 상주하는 광경은 해안하긴 하다마는 내가 보기에 외동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어. 이렇게 부모 돌아가시면 재산 상속할 때 형제들끼리 반씩 나눌 일도 없고 누가 더 가져가냐 내가 더 가져가겠다 다툴 일도 없이 오롯이 내 차지가 되니 얼마나 편하냐. 아무리 외동이 외롭다 한들 결국에 다 가지는 건 외동들 같다. 듣고 보니 그렇긴 하네. 얼굴 붉힐 일 없이 편하게 상속받으면 되니까. 그거야 돈 많은 부잣집 외동딸들 얘기죠. 은희는 해당 안 돼요. 빚이나 없으면 다행이죠. 그래? 혹시 모르는 거잖아. 요새 얘기 들어보니 자식들이 돈 달라고 할까 봐 부모들이 자식 몰래 재산 모은다던데? 그래서 자식들도 나중에야 보험금이며 부모가 갖고 있던 정확한 재산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더라. 혹여나 은희도 그럴지 누가 아니? 뭐 그렇게 되면 좋은 거죠. 싱겁기는. 하여튼 얘는 원체 욕심이 없다니까. 그저 좋은 일이라고 해발죽할 일 아니다. 만약이나 은희가 재산 상속 받는다면 너 머리 잘 굴려야 된다. 그걸 다 네 재산으로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럼 네 엄마 말도 일리가 있다. 나 아는 친구 녀석도 장인어른 돌아가신 뒤에 받은 재산으로 사업해서 지금 엄청 떵떵거리면서 살아. 나중에 너도 그렇게 될 줄 누가 알겠냐? 저가 재산으로 인생 새로 빌지. 난 네가 은희가 외동딸이라서 당연히 네가 재산에 대해선 어느 정도 염두에 두는 줄 알았는데. 에이, 그럴 리가요. 애초에 장모님 살아계셨을 때 모는 차도 하나 없이 검소하게 사신 편이고 사셨던 집도 주택연금으로 돌려서 어머 남은 연금이나 현금 재산 정도만 저희가 받을 수 있을걸요?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별 기대 안 해요. 애초에 돈을 노릴 목적이었으면 은희랑 결혼 안 했죠. 전처가 재산에 딱히 욕심 없어요. 그래. 네가 아니라면 아니겠지. 육개장 식겠네요. 얼른 드세요. 엄마도 얼른 먹어. 잠시 후. 아주 어이가 없네. 첨가재산으로 인생을 핀다고?
인사 잘했어? 표정은 왜 어두워져서 돌아와? 아니, 못하고 왔어. 인사하려고 갔는데 남편 삼촌이 하는 말이 외동의 재산을 독차지할 수 있어 좋다느니 처가 재산으로 사업 시작했다느니 이상한 소리라잖아. 시어머니는 은근히 부추기고 있고. 뭐? 엄마 돌아가셔서 추모하는 자리에서 유산이니 그런 소리라고 있다고? 진짜 해도 될 말이 따로 있지 뭐 하자는 거야? 명호 씨는 그걸 듣고만 있대? 동조하진 않는데 우리 집은 잘 사는 집이 아니니 유산이 있을 리가 없다. 기대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 뭐? 웃긴다. 기대하건 말건 애초에 지들이랑 관련도 없는 재산 문제를 왜 얘기하고 있어? 상속받더라도 엄연히 네 재산인데? 내 말이 시어머니 말이 더 신경 쓰이는 거 있지. 상속을 받는 건 딸인 나인데 왜 그걸 남편 재산으로 만들 수 있단 건지 어이없어. 네 시어머니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부부끼리도 돈 모으고 있던 거나 정확한 재산 공개 안 하는 거야. 돈만 있으면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너 그동안 엄마가 주식 갖고 있던 거랑 부동산 보유했던 거 남편한테 얘기 안 했다 했었지? 어, 우리 엄마도 너랑 같은 말 했었어. 만에 하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내 여유 자금 정도는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굳이 가족들한테 세세하게 말할 필요 없다고 말이야. 사실 나도 엄마가 주식이랑 부동산으로 재테크하고 있단 건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얼마나 하시는지 돈도 얼마나 모아두셨는지 모르고 있었긴 해. 그게 맞지. 어머니가 열심히 모아온 거니까. 장례 잘 마치고 사망 신고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생각해봐. 혹시나 명호 씨한테 오픈하게 되더라도 100%는 개업하지 않기다. 명호 씨 지금 반응 봐서는 유산에 욕심 안 낸다고 하지만 사람 일 모르는 거잖아. 어, 그래야겠지. 앞으로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봐야지. 한 달 후. 여보, 여보? 이 사람 어디 갔지? 응? 이게 뭐야? 상속세 납부서? 이게 다 얼마야? 지금 이 금액을 납부해야 된다는 건가? 어? 당신 언제 왔었어? 저녁은 아직이지? 안 먹었는데 식탁에 놓여있는 이 납부서 뭐야? 아, 이번에 사망 신고하고 나서 엄마 관련된 서류들 정리한 김에 엄마 재산 조회를 좀 해보니까 현금 재산이 10억 정도 되더라고. 아무래도 금액도 크고 세무사한테 맡기는 게 마음 편하대서 관련 세금 정리해달라 하니까 아까 보내줬다더라고. 조만간 납부 처리하려고 해. 장모님이 현금 10억을 갖고 계셨다고? 맞이겠다. 하긴 나도 이 정도일 줄 몰랐어. 엄마가 워낙 절약이 몸에 뱄고 돈 쓰는 재미보단 모으는 재미를 더 느끼시는 분이란 건 알았지만. 그랬구나. 나도 주택연금 나오는 거 반은 모으고 계시다고 말 들었던 것 같긴 한데 뭔가 로또 맞은 기분인데. 솔직히 난 장모님 유산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 했거든. 어, 나도 갑자기 큰 금액이 덥석 내 통장에 들어올 생각하니까 겁부터 나더라. 그리고 한편으론 이 금액이 몇 프로라도 엄마를 위해서 썼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 좋은 옷 입고 좋은 곳 다니면서 엄마 하고 싶었던 것도 하고 마지막에도 병원에서 계속 아프셔서 하염없이 창문만 보던 게 생각나고 그러네. 아무래도 아직은 장모님 생각 많이 나지. 여보, 나도 아버지 보낼 때 그랬어. 이게 어느 순간 적응이 되다가도 갑자기 사무치게 보고 싶고 하더라. 장모님이 하나뿐인 자식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라고 도움 주고 싶으셔서 선물 남기고 간 거라고 생각하자. 아, 그래서 앞으로 그 돈은 어떻게 쓸 생각이야? 글쎄, 주위에선 투자하는 게 제일 좋다 하는데 좀 더 고민해 보려고.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 집 이사 가도 좋을 것 같고 엄마가 이 돈을 어떻게 모았을지 생각하니까 아직까진 뭘 해야겠다 선뜻 생각이 안 서네. 그래, 당신 의견이 맞지. 한 푼 두 푼도 아닌데 시일 내에 정할 사안은 아니니까 천천히 고민해봐.
사실 엄마가 남겨주신 주식이랑 부동산 재산이 더 있긴 하지만 이 정도로만 공개하자. 장례식장에서 어머님 말만 믿고 내가 너무 남편을 못 믿는 건가 싶어 찝찝하긴 하지만 나중에 상황 지켜보고 정확한 상속 금액 알려줘도 늦지 않으니까. 일주일 후. 맛있어? 이번에 고기가 아주 야들야들하게 됐지? 그래주면 고맙지. 엄마, 나 밥 한 공기만 더 주라. 이상하게 엄마 집에만 오면 입맛이 돈단 말이야. 당연한 소리에 30년 넘게 엄마 집밥 먹었으니 혀가 기억하는 게지. 은희 걔는 엄마처럼 이런 밥상 안 차려주지? 아무래도 맞벌이니 요리할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때우거나 사 먹는 게 다지. 요리하더라도 이렇게 반찬을 6, 7가지씩 해놓고 먹진 못하지. 둘이서 많이 먹지도 못하니까 상하기 일쑤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삐쩍 고른 게다. 남자가 볼에 살이 좀 쪄야 되는데 어쩜 가면 갈수록 못 얻어먹은 거지 마냥 푹 패여가지곤 영 보기가 싫게 생겼잖니. 엄마랑 살 땐 포실포실 아주 귀여운 막둥이였는데. 그래서 종종 이렇게 밥 먹으러 오잖아. 남은 제육볶음이랑 반찬 싸가도 돼? 내일 은이랑 같이 먹게. 그래, 이따 싸줄 테니까 가져가. 하여튼 제육볶음이 뭐라고 그렇게 환장하고 먹는지. 아휴, 얘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남편 식사 정도는 꼬박꼬박 잘 챙겨야지. 내가 이번 김장 때 한 번 더 얘기해야겠다. 매번 일러둬도 들어먹질 않으니 원. 김정? 엄마 이번에도 김장하게? 그럼 연례 행사인데 당연히 해야지. 나도 수육 먹으러 올 거지? 당연히 가야지. 매번 엄마 덕에 김치 걱정은 덜고 좋네. 워낙 배추랑 고춧가루 값도 올랐고 이번엔 많이 못하고 너랑 너희 집 것만 하려고 해. 어? 이번에 누나는 안 와? 아, 걔는 뭐 굳이 나 아니어도 지 시어머니한테 받아 먹어도 되고. 됐어. 그 계집애만 생각하면 화병이 치솟아. 그러니까 너도. 엄마. 아휴, 양반은 못 되네. 이번엔 또 무슨 일로 왔대? 누나, 왔어? 나도 와 있었네.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오늘 친구 만나러 간다며? 그러는 넌 왜 집에 왔어? 엄마 집에 없다면 없는 줄 알아야지. 내가 전화로 얘기했잖아. 엄마한테 할 말 있다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려고 했지. 근데 뭐야? 약속이 취소됐어. 마침 명호가 우리 집 근처에 외부 미팅이 있대서 온다 해서 저녁 차려준 거야. 그럼 나한테도 연락했어야지. 난 원체 자주 들락날락 하니까 나중에 부르려 했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엄마 요새 나 피하는 것 같은데? 피하기는 무슨. 지금도 봐. 내 눈 살살 피하고 있잖아. 그러게. 엄마, 누나랑 무슨 일 있었어? 엄마가 누나 빼고 김장을 한다 주란다. 엄마가 이상하네? 뭐? 야, 야. 아, 그걸 또 홀라당 불면 어떡해. 저 눈치 없는 놈 같으니라고. 뭐야, 엄마? 이번에 배춧값 많이 올라서 김장 안 하고 김치 사 먹는다며. 왜 나한텐 김장 안 한다 해놓고 명호한텐 김장한다 해? 명호한테만 김치 주려 했어? 왜 나만 왕따 시키는 건데? 왕따는 무슨 왕따야. 넌 가정주부니까 김치 정도야 이제 네가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그랬지. 명호네야 둘 다 회사 다니니 내가 챙겨줘야 되잖아. 이제 은희 친정엄마도 돌아가셨으니 나라도 더 신경 써줘야지. 그래서 명호네만 부리려고 했던 거야. 거짓말. 엄마, 내가 돈 빌려달라고 할까 봐 그러는 거지? 서운하게 이럴 거야? 아휴, 그래. 내가 오죽하면 딸을 피할까? 너 요새 나만 보면 아주 돈귀신 마냥 달라붙어서 뭐라 그랬어? 엄마 나 1,000만 원만, 엄마 나 이번엔 500만 원만.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가져간 게 벌써 1억은 넘어 이거사. 근데 뭐? 이번엔 나한테 아예 5천만 원을 내달라고? 이게 날강도지 딸이야. 부탁할 데가 엄마밖에 없으니까 그랬지. 그럼 대출 받아? 엄마 딸 빚쟁이 되는 거 보고 싶어? 막사채라도 끌어몰까? 이 철딱선이 없는 거사. 대체 석서방은 너한테 월급 왜 안 갖다 주니? 왜 뻑하면 엄마한테 돈 달라 난리야? 아이, 내가 그랬잖아. 이번에 우리 주연이 해외로 전지훈련 간다고. 애는 야구 장비도 바꿔야 된다 그러지.
사달라는 건 또 얼마나 많은지. 운동부 아들 뒷바라지 한다고 석서방 허린 진작 휜지 오래야. 그것뿐이야? 전지훈련 가서 코치나 감독들 접대하려면 기본적으로 몇 천 이상은 필요하단 말이야. 아니, 애가 운동을 잘하면 될 일이지. 왜 코치나 감독들한테 접대를 해? 그야 주연이가 애매하니까 그렇지. 원래 운동계가 그래. 뒷돈 정돈 찔러주고 해야 코치나 감독들이 좋게 봐주고 하는 거야. 엄만 그쪽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운동선수 아무나 된다 그랬어? 아주 그냥 주연이가 메이저리그는 따놓은 당상으로 으스대면서 우리 주연이가 엄청난 재능이 있는 것처럼 떠들대더라니. 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당장 때려치우고 공부나 시켜. 그게 제일 마음 편해. 이미 틀렸어. 내년이면 고등학생인 애가 이제 와서 무슨 공부를 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든 야구에 발 들이게 해야지. 그니까 엄마, 이번에 제발 좀 도와주라. 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어떡해. 나 이번에 이 돈 없으면 정말 큰일 나. 무릎 꿇어도 소용없어. 네가 그때마다 눈물바람 쏟고 사람 마음 약하게 만들어서 돈 뜯어내는 수법 모를 것 같아. 안 속아. 엄마, 어쩜 그렇게 매몰차? 정말 딸이 이렇게 간절하게 비는데 모른 척 할 거야? 내가 어쩔 도리가 없다니까. 그건 너한테 다 줘서 수중이 가진 돈도 얼마 없어. 그래서 너한테 해줄 5천만 원도 없다고. 그럼 이 집 팔면 안 돼? 뭐? 너 지금 너희 어릴 때부터 아빠랑 줄고 살아온 이 집을 팔려고 했냐? 그래. 어차피 엄마 혼자 살기에 이 집은 쓸데없이 넓잖아. 관리비도 많이 나오는데 차라리 더 작은 평수로 이사를. 아이고, 효녀 납시였네.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지. 이게 생각이 있어 없어? 이 집 팔아서 그 돈 넣어주고 난 허접한 촌방에서 살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응. 자꾸 내 앞에서 돈돈거릴 거면 나가. 꼴 보기도 싫어. 하여튼 간에 누구는 엄마 집 넓혀드리고 용돈 준다 하는데 우리 집 개딸은 도리어 나한테 집을 팔아서 뜯어내질 못해서 안달이네. 아이고, 사나운 팔자, 못난 팔자. 차라리 내가 죽어야 마음이 편하지. 저딴 걸 딸이라고 낳았으니. 아우. 아이, 엄마 왜 그래? 가슴 그렇게 내리치면 멍들어요. 어? 엄마, 살살. 알았어. 엄마, 하지 마. 내가 미안해. 집 팔라고 한 건 심했어. 아, 자식 낳아보니까 알겠더라. 내 자식이 뒤처지는 게 누구보다도 보기가 싫어. 실력은 고만고만한데 누군 이거 해줘서 한 경기라도 더 뛰고 한 타석이라도 더 선다길래 나도 욕심났어. 아, 누나도 이쯤 그만해. 엄마라고 주고 싶지 안 주고 싶겠어? 난 그간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처음 들었는데 누나가 좀 심하긴 했네. 야, 나도 엄마한테 미안해. 너까지 불난 집에 부채질하지 마라. 알았어. 혹시 넌 없지? 5천 정도. 뭐? 내가 그 정도 금액이 어딨어? 모아뒀던 돈은 작년에 결혼한다고 집 마련에 다 썼지. 어, 근데 은희는, 아, 아니다. 올케가 왜? 올케 돈 좀 있어? 왜 말을 하다 말아? 아니, 아, 은희가 나만 알고 있으랬는데. 너만 알고 있는 거 엄마랑 나만 알고 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거 없잖아. 괜찮으니까 말해봐. 뭔데? 아이, 안 되는데. 어우, 답답해. 명호야, 혹시 은희 이번에 유산 상속 받았니? 사돈댁 돌아가시면서? 어?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네 표정 보면 뻔할 뻔지하지. 내가 알기로는 은희랑 너랑 같이 결혼 준비한다고 돈 모았던 거 어느 정도 쓴 걸로 아는데 은희가 갑자기 돈 나올 때라곤 사돈 유산밖에 더 있겠어? 와, 씨, 눈치 백단. 역시 우리 엄마 눈치 미쳤다니까. 엄마가 과거에 시장 바닥에서 몇 년을 굴러먹었는데 이 정도 때려 맞추는 건 뭐 일도 아니지. 야, 그래서 금액이 정확히 얼만데? 얼마나 상속받았는데? 어, 듣기론 한 10억? 10억? 빚 없이 10억? 어,
뒷얘기는 따로 없었던 것 같은데? 와, 사돈 때 그렇게 안 봤는데 은근한 현금 부자셨네. 그 정도면 딸 집 하나 해줄 정도는 됐을 텐데. 아, 은이랑 내가 애초에 양가 부모님께 손 안 벌리기로 하고 결혼하기로 한 거라. 은이도 장모님이 10억 이상 현금 갖고 있을 줄은 예상 못 했겠지. 오명호, 그럼 너 오자마자 그 얘기를 나한테 했어야지. 왜 말을 안 하고 있어? 아니, 뭐하러 말을 해? 상속받는 게 내가 아니라 은인데? 이거. 장례식장에서 삼촌이 했던 말 잊었어? 삼촌 아는 사람도 와이프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사업 시작해서 아주 잘 됐대잖아. 너도 하나 해야지. 굳이? 난 사업 생각 없어. 간이 콩알만해져서 사업할 배포가 아니야. 그냥 월급쟁이가 맘 편해. 어휴, 아직도 답답한 소리라네. 사업 생각 없어도 비슷하게라도 네 몫이 돈을 쥐어야 된단 거야. 그 재산이 안 그러면 은희한테 고스란히 갈 텐데 남편이 너한테 지분이 안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되니? 어머니 부부의 재산이면 공용재산인데 네 재산인 것이나 마찬가지지. 그래, 너 진짜 미련한 거 아니야? 무슨 남자가 이렇게 욕심이 없어? 한심하다. 어찌됐든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다행인 거 아니니? 명지야, 그래도 하늘에서 아직 널 구제하긴 하려나 보다. 아래서 복권이 굴러 들어왔으니. 그니까 이거 5천만 원보다 더 세게 불러야겠는데? 에? 구제? 설마 누나, 은희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게? 정확히 말은 바로 해야지. 은희한테 빌리는 게 아니라 동생 인디가 당연히 가져야 될 돈을 일부만 명지가 잠시 빌리는 거야. 그렇지. 너 일단 운만 떼고 있어. 조만간 명지랑 내가 한번 집에 들르마. 은희가 절대 안 된다 할 텐데. 웃기시네. 안 되는 것도 내가 다 되게 만들 거야. 다음 날 저녁. 당신 나한테 할 말이 있어? 왜 그렇게 뭐 마려운 강아지 마냥 내 눈치를 보고 있어? 아, 그게 이번 주말에 말이야. 엄마랑 누나가 집에 온다더라고. 우리 집에? 갑자기 왜? 무슨 날이야? 딱히 무슨 날은 아닌데. 당신 상 치르고 나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고. 누난 그때 주연이 지방에 대회 있어서 못 가고 부의금만 보냈었잖아. 당신 직접 만나서 위로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 어, 그래. 그거 말하려고 내내 눈치 본 거였어? 미리 얘기하고 오면 되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꺼내? 아, 엄마랑 누나 등살에 얘긴 꺼내야 되는데 입 밖에 나오질 않네. 솔직히 장모님이 열심히 모아온 돈인데 그걸 어떻게 선뜻 빌려달라 해. 아, 미치겠네. 왜 그래? 입만 자꾸 웅얼거리고 뭐라는 거야? 식은땀까지 흘리면서 당신 오늘 이상하다. 아, 여보, 그 장모님 유산 말이야. 아직 그대로 있지? 10억. 그렇지 뭐. 딱히 급하게 쓸 일이 없잖아. 그럼 이번에 급하게 한번 써보면 어떨까? 실은 며칠 전에 엄마 집에 가서 누나를 만났는데 누나가 아주 사정이 어렵더라고. 지연이가 야구하잖아. 난 몰랐는데 주연이 걔가 훈련비에 회비에 일반 학원비는 잽도 안 되는 돈 먹는 하마래. 주연이 뒷바라지 안 할 순 없으니 엄마한테까지 손 벌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해외로 전지훈련 간다고 5천만 원이 필요하다네? 5천만 원씩이나? 어, 엄마도 돈 못 빌려준다고 강경하게 나오니까 누나는 발 동동 구르고 지켜보는 내가 다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지금 당장 5천만 원 없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어머니 유산 중에 좀만 빼서 누나 도와주는 거 어떻게 생각해? 글쎄, 이번 한 번뿐이라면 생각해 보겠는데 아마 이번에 돈 빌려가면 또 형님이 당연하게 부탁하실 것 같아서 사실 좀 망설여지네. 어? 누나가 계속 돈 빌린다는 거 알고 있었어? 어, 지난 추석 때 어머님한테 사정사정하는 거 봤었어. 어머님은 질색하면서 안 된다고 하시다가 결국에 못 이겨 송금하는 것도 봤고.
그땐 어머님이 이번 한 번이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몇 개월 되지 않아 또 돈 얘기 꺼낸 거 보면 형님이 그간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렸는지 대충 보이지. 어, 나만 몰랐었나 보네. 난 이번에 상황 자세하게 들은 건 처음이라서 좀 걱정되더라. 누나 그 자존심 상한 사람이 계속 돈 얘기 꺼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 번외의 얘기지만 형님은 일단 돈도 돈이지만 소비 패턴부터 줄여야 될 것 같아. 주연이 운동 지원 명목으로 돈 빌리긴 하지만 사실 형님 평소 화장품에 옷에 엄청 신경 쓰잖아. 아예 소비를 안 할 수야 없겠지만 형님 자체를 과소비하는 경향이 있는 게 다 어머님이 결국엔 형님이 원하는 돈을 주니까 형님도 못 고치는 것 같아. 어차피 엄마한테 받으면 되니까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돈을 물 쓰듯 쓰는 거지. 어머님도 버티다 버티다 안 된다 했던 것 같은데 난 그 역할 대신할 생각 없어. 형님도 이번 기회에 느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아, 그래. 네 말이 어느 정도 맞긴 한데. 그래도 이번엔 정말 급해 보이더라고. 추석 때도 형님이 급하다 그랬어. 솔직히 급하지 않으면 돈을 빌릴 이유가 없긴 하지. 아무튼 나중이라면 모를까 지금 당장 형님한테 돈 주는 건 난 반대야. 여보, 그러지 말고. 자기야, 그만. 더 이상 얘기 나오면 나도 좋게는 얘기 안 나올 것 같아. 충분히 알았으니까 생각해 보자. 어? 그래, 알겠어. 아, 내 손에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은희까지 완고하니 미쳐버리겠네. 누나 성격이 은희한테 돈 있는 거 알면 어떻게든 뜯어내려 할 텐데. 아, 어떡하지? 주말 저녁. 어머님, 형님, 오셨어요? 올게. 은희야, 잘 지냈니? 아유, 얼굴에 아주 헬쓱한 게 못 쓰게 됐네. 내가 이럴 줄 알고 한의원에서 공진단 좀 지어왔다. 공진단이요? 그래, 기력 회복에는 한약만한 게 없어. 지금 하나 까주랴? 아니요. 제가 나중에 먹을게요.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참, 저랑 명호 씨가 어머님 좋아하는 샤브샤브 준비해뒀어요. 금방 준비하고 같이, 아니야, 힘들게 무슨. 그건 나중에 너희들끼리 먹고, 오늘은 밖에 나가서 편히 먹자. 그래, 올케 뭐 먹고 싶어? 말만 해. 내가 맛집 레이더를 싹 찾아볼게. 저요? 전 아무거나 괜찮은데, 어머님 드시고 싶은 거 드시죠? 아니야, 나도 아무거나 상관없다. 매번 외식할 때마다 우리 먹고 싶은 것만 먹었잖아. 네 의견을 듣고 싶구나. 이분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상냥해졌지? 그간 한 번도 묻지도 않았으면서 먹고 싶어 하는 메뉴를 물어보는 이유는, 아, 설마 돈 빌려달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나? 뭔가 수상쩍은데. 몇 시간 후. 와, 간만에 진짜 포식했다. 엄마, 잘 먹었어. 우리가 사도 되는데. 됐어. 너희들 밥 사주고 싶어서 겸사겸사 온 거라니까는. 명호, 배부르면 운동 삼아 밖에서 커피 사오든가 하지. 내가 올케랑 기니 할 말이 있어서 말이야. 왜? 난 들으면 안 되는 얘기야? 본격적으로 내가 돈 얘기 꺼낼 거니까 너한테 괜한 불똥 안 튀게 도와주려는 거잖아, 이 자식아. 눈치 챙기고 얼른 튀어나가. 30분 내로 끝낼 테니까. 알겠어. 여보야, 그럼 내가 커피 금방 사올게. 집에 커피 캡슐이 있는데 굳이? 됐고, 나 여기 앉아보렴. 아, 저한테 하실 말씀이라는 게, 그래,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명호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요새 운동하는 아들 챙긴다고 아주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서 말이야. 혹시 올케 돈 1억 정도만 해줄 수 있어?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이요? 어, 가만 따져보니까 5천 갖고는 어림도 없겠더라고. 아니, 해외로 전지훈련을 얼마나 가길래 5천은 어림도 없는지. 굳이 세세히 말한다고 올케가 안 와. 나도 헛소리 나오는데도 어떡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어? 애는 야구 계속하고 싶다고 하니까 나랑 신랑 허리띠 조여매서 사는 거지 뭐.
내가 올케한테까진 이런 부탁 안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힘들어서 올케한테 염치불고하고 얘기 꺼내는 거야. 형님, 어렵게 말 꺼낸 건 알지만 갑자기 1억을 말하시니 당황스럽네요. 저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 작년에 결혼해서 이제야 돈 모으기 시작한 거 아실 텐데. 흥, 이거 봐라. 너 아주 속이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다 하는구나? 네? 우리 다 알고 있어. 이번에 사돈댁 돌아가시고 유산 10억 물려받았다면서. 세금도 다 처리돼서 그게 네 통장에 있다던데 왜 갑자기 돈 없는 척이야? 명우 씨한테 들으셨어요? 저 유산 받았다고? 그래. 영호 걔야 원래 돈 앞에서도 민숭민숭 칠렐레 팔렐레 하는 놈이니까 그렇다 쳐도 너 우리한테까지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다. 나는 못 속여. 어딜 10억을 혼자 꿀꺽 가려 들어. 저희 엄마가 자식인 제게 물려준 거니 제가 가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걸 꼭 어머님이랑 형님한테 말해야 되나요? 당연하지. 어머니 네 남편이자 사위인 명호의 지분도 있는 거 아니겠니? 니들은 같은 집에 사는 부부고 한 가족인데 반씩 나눠야 공평한 거지. 명호가 가져야 할 5억 중에 1억은 잠시 명지한테 주고 넌 그 5억으로 너 하고 싶은 거 편하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어느 나라 계산법이 그래요? 왜 제가 절반을 명호 씨일 때 줘야 돼요? 당연히 부부 재산은 반반 분할하는 게 원칙이잖아. 네가 10억을 받았으니 당연히 5억은 명호 것이 되는 거지. 결혼 전에 만든 재산이야 서로 터치할 수 없다 쳐도 결혼 후에 형성된 재산이니 당연히 부부의 공동 재산이고 말고. 우리 엄마 구구절절 오를만만 하시네. 형님,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돈 뜯어갈 생각에 아까 저한테 잘해주셨던 거예요? 어머님은 공진단까지 해오면서요. 돈을 뜯어간다니. 우리가 깡패인 줄 알아? 그건 순전히 네가 참말로 걱정돼서 지어온 거니 너 사람이 진심까진 왜곡하지 말아라. 진심? 글쎄요. 깡패도 이 정도로 멋대로는 안 굴어요.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오셔서 자꾸 헛소리 하시는데 이 10억은 순수하게 제가 엄마한테 물려받은 재산이고요. 남편도 이 재산에 대해선 터치할 수 없단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헛소리 네가 안 해. 야, 차라리 돈 빌려주기 싫으면 싫다 해. 법에 대해 똑똑한 척은 다 하고 어디서 가짠게 잘난 척이야. 네,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형님께 돈 빌려줄 마음 없고요. 엄마가 제게 물려주신 재산에 명호 씨 집은 요만큼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말투 뭐야? 네 엄마가 돈 물려주니까 우리 앞에서 네가 뭐라도 된 거 같아? 어? 우리가 막 부탁하니까 네가 거절해도 되는 권한이 있는 것 같지? 아니, 나 너한테 돈 받으려고 협박하러 온 거야. 명호 이혼시켜서 재산 분할 소송을 하는 안이 있더라도 우리 너한테서 5억 빼앗아 올 거거든? 재산 분할 소송을 한다고요? 이길 자신은 있으시고요. 어디 어중이 떠중이 같은 변호사 만나보니까 5억 받을 수 있을 것 같대요? 이게 정말 올해 돈 생겨서 엄청 유세 떠네? 진짜 이혼당하고 싶어 올게? 이혼 또한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두 분이서 간섭하실 일 아닙니다. 더 할 얘기 없으시면 이만 나가주시겠어요? 제 할 얘긴 충분히 한 것 같거든요. 야, 우리 말 안 끝났는데 너 어디 가? 야! 참, 좋게 말하고 끝내렸는데 이거 안 되겠네. 며칠 후.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가방들은 뭐야? 당신 어디 출장이라도 가? 아니, 당분간 호텔에서 머물려고. 갑자기 호텔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몰라서 물어? 주말 이후로 당신 엄마랑 누나가 매일 나 괴롭히려고 문자, 전화 폭탄 날리고 있잖아. 돈 줄 때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괴롭힐 거라고. 전화번호 차단하니까 오늘은 회사까지 찾아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 누가 보면 내가 돈이라도 떼인 줄 알겠어. 뭐? 엄마랑 누나가 회사에까지 찾아왔었다고? 아니, 대체.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 가족들 왜 그러는 거야? 좋게 말해도 돈을 빌려줄까 말 건데 이런 식으로 사람 대놓고 괴롭히면 내가 빌려줄 거라고 생각한 건가?
아니, 처음엔 황당하다가 지금 생각해보니 두 사람 태도가 너무 무례하고 기분 나빠서 도저히 안 되겠어. 나 이렇게 못 살아. 여보, 대화로 해결하자. 무작정 이혼이 답이 아니야. 난리 피우는 건 엄마랑 누난데 왜 나랑 이혼을 해? 나랑은 아무 문제 없잖아. 문제가 왜 없어? 당신의 그 모호한 태도가 문제지. 내가 며칠 전에 얘기했지? 제발 당신 누나랑 엄마한테 연락해서 나 괴롭히는 거 그만두게 좀 해달라고. 그때 당신이 뭐라 그랬어? 누나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상황이 힘들다 보니 눈이 횟가닥 돌아버린 것 같다고. 나한테 그냥 돈 빌려주자고 했었지? 왜 내가 참아야 되는데? 우린 같은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이해해줄 순 없어? 그래, 나 워낙 소심해서 집안에 갈등이나 분란만 일어나면 마음이 너무 답답해져. 그저 당신이 누나가 원하는 돈 좀만 도와주면 누나는 엄마도 본인 행동 반성할 거고 너도 시달림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 모두가 행복할 수가 있는데 당신이 자꾸 돈 안 빌려줄 거다 더 세게 말하니까 누나랑 엄마가 더 심하게 나가잖아. 당신이 좀 조심해 줄 순 없어? 내가 왜? 선 넘으며 예의 반 말아먹은 건 너희 가족들인데 내가 왜 조심해야 돼? 솔직히 어머님이랑 형님, 그간 나한테 며느리 돌이라며 요구해왔던 것들, 그래, 당신이 말하는 가족이라 해왔어. 불리하다 생각해도 당신 봐서 참았다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 당신 가족들은 나 가족으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진짜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했음 나한테 이렇게 막말 쏟을 수는 없는 거지. 역시 당신도 그 핏줄 아니랄까 봐 생각이 똑같네. 이혼 생각 깔끔하게 정리해줘서 고마워. 서류에 사인 마치는 대로 내 회사로 보내. 잠시 후. 여보, 아직 내 말 안 끝났는데 이렇게 무작정 나가면 어쩌잔 거야? 나 이혼하기 싫어. 그래, 내가 우유부단해서 아까 돈 빌려주면 되지 않냐고 당신한테 상처 줘서 미안해. 다신 그 말 안 할게. 이거 놔. 나 갈 거야. 당신이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 내 생각 변함없어. 이미 난 당신 가족들한테 정이 떨어졌고 그 사람들과 같은 말을 하는 당신 더는 보고 싶지 않아. 아주 둘이 심파 영화를 찍는구나. 어, 엄마? 명우야, 걔 잡지 마라. 어차피 잘 됐지 않니? 이혼하게 되면 이 집도 그렇고 사돈이 남긴 유산도 이제 반반씩 나눌 수 있게 됐으니 오히려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지. 그래, 너 잘 생각했다. 나도 너같이 경우 없는 며느리 덤 보고 싶지 않아. 둘이 갈라서라. 깔끔하게 소송하면 될 일을 며칠 동안 나랑 명지가 너무 고생했어. 쉽게 법으로 해결하면 될 일을. 그래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법대로 하죠. 한번 소송 걸어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려나. 들었지? 당신 엄마 뜻대로 재산 소송 걸어. 너까지 왜 이래? 소송이라니. 난 싫어. 은희야, 어디가? 정신 차려, 이놈아. 이미 마음 떠난 애를 어딜 붙잡으려 들어? 엄만 여기 왜 왔어? 오늘 회사에까지 찾아갔었다며? 미친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유산 얘기 꺼내지도 않은 건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넌 그저 엄마 뜻대로 해. 엄마 말 들으면 차다가도 떡이 생기나 했지. 앞으로 은희 재산 반씩 가져오려면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 시작이야. 엄마가 변호사 좀 조만간 알아볼 테니까 넌 그런 줄 알아. 싫어. 나 이혼 안 해. 난 그저 누나가 힘들다고 하니까 좀만 도와달라고 할 생각이었지. 애초에 은희 재산을 반씩 나누어 갖고 싶은 생각 요만큼도 없었어. 가져올 수 없던 거 잘 아니까. 어차피 은희 유산이 많아지면 같이 사는 나도 정달아 잘 살게 되는 거니까 묻어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대체 왜 그 길을 막는 거야? 와이프가 돈이 많은 거랑 네가 돈이 많은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라니까. 소송을 하면 소송 소리 좀 그만해. 엄마 설마 모르고 있는 거야? 상속 재산은 부부 분할 재산이 아니라 특유 재산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특유 재산은 결혼하기 전에 보유한 재산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상속 재산은 결혼 이후에 얻은 재산이니까 반씩 나눠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장모님이 10억을 모으는데 내가 전혀 기여한 게 없잖아. 그 기여도는 오로지 자식에게만 해당되니까 10억은 애초에 내 재산이 될 수가 없어. 그니까 엄마가 이혼 소송으로 재산 분할을 한다더니 그런 소리 해봤자 겨우 지금 집 정도만 반씩 나눠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이 집은 우리가 결혼 전에 돈 모아서 마련한 집이니까. 아니, 그럴 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괜히 은희 달달 볶아둔 거야? 아, 엄마. 진짜 생각이 있어, 없어? 앞으로 어쩔 작정이야?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분명 TV 드라마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거야 드라마고 현실은 다르다고. 아, 대책 없이 굴 때부터 알아봤어야 됐는데. 당장 나랑 은희 쫓아가서 싹싹 빌자. 누나도 부르고. 누나랑 엄마가 지난 주말부터 은희한테 했던 말 다 사과해. 싫어. 아무리 내가 잘못 알았다 해도 어떻게 며느리한테 빌어 빌기를. 그냥 이혼 안 하겠다고 버텨. 지가 어쩔 거야? 이혼 안 해주겠다는데 별 수 있어? 아니지. 이거 한 번 더 회사에 뒤집어 줄까? 얼마 돈 좀 여유 생겼다고 그새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건 아니겠지? 괜히 너랑 헤어지고 싶으니까 우리 핑계 대면서. 엄마! 나 귀 안 먹었어. 소리 지르지 마. 지긋지긋하다. 엄마의 그 합리화. 아니, 길을 쓰고 발뺌해봐도 나 이혼하는 거 순전히 엄마랑 누나 탓이야. 괜히 은희 몰아가지 마. 아들인 나도 이렇게 정 떨어지는데 은희도 어땠을까? 야, 오명호. 너 엄마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 상처받잖아. 왜? 은희한텐 더한 말도 했으면서 고작 정 떨어졌단 말에 상처를 받아? 그럼 은희는? 며칠간 돈 달라고 누나랑 엄마한테 협박당한 은희는? 그건 우유부단하고 소심해서 제대로 말 못한 나도 등신이지만 엄마는 정말 사람이 아니다. 다신 엄마랑 가족이란 이름으로 엮이고 싶지 않아. 당신 아들인 게 창피해. 명호야. 은희랑 이혼을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앞으로 나 엄마 안 봐. 엄마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멋대로 구는 사람인지 몰랐어. 명호야. 너 갑자기 연을 끊자니. 아무리 홧김이라도. 핫김 아니고 오늘 뱉은 말 중 제일 짐신 섞인 말이야. 연락 안 받는다고 은희 회사든 내 회사든 찾아오면 나 정말 그땐 멀리 숨어버릴 거야. 엄마가 영영 못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아이, 명호야. 안 돼. 명호야. 이미 장례식장 때부터 오늘 같은 상황은 예견됐던 걸까요? 그 후에 전 남편은 제게 다시 찾아와 사정했어요. 돈을 빌려주지 않아도 좋고 이제 엄마랑 누나 얼굴은 안 볼 테니 자기 하나만 봐달라고요. 처음부터 돈 욕심은 전혀 없었고 그저 누나가 어려우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꺼낸 말이라며 누나와 엄마를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눈물로 호소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질릴 대로 질려버린 저는 이미 전 남편에 대한 애정도 식은 상태라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었죠.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전 남편이 중간에서 잘 커트해 줬다면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을 일은 없었겠지만 저한테 10억이 있다는 걸 안 이상 전 시어머니나 전 시누이는 분명 어떻게든 절 못살게 굴었겠죠. 그럴 때면 돈이란 게 참 무섭기도 합니다. 돈 하나로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찢어져 버리게 됐으니까요. 전 남편과 결국 이혼을 한 뒤로 전 현재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여 이직 준비 중입니다. 아무래도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회사에 쳐들어온 전적이 있어서 그대로 그 회사를 다니진 못하겠더라고요. 전 남편 역시 최근에 아예 다른 지방으로 발령 신청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남남이 된 사이지만 남편과 저 모두 새로운 곳에서 잘 적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사연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